경문 37번 할자리입니까? 38번 할자리입니까? 38번 413페이지입니다. 네, 38번 경문 할자리. 자, 총체적인 공성의 모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때 자시보살이 다시 부처에게 여쭙다. 세존이시여, 이 가운데 어떤 공이 총체적인 공성의 모양입니까? 이제 부분적인 게 아니고 총체적인 거요. 만약 모든 보살이 이것을 명료하게 알고 나면 공성의 모양을 버리거나 무너뜨리지 않아 정상만을 버릴 것입니다. 거기 원칙소 2번 보면요. 이는 제3 총체적인 공의 성품과 모양을 문답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이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한다. 이것은 곧 질문이다. 이 가운데 어떤 공의 성품이 총체적인 공의 성품입니까? 라는 것은 바로 총체적인 공을 질문한 것이다. 공의 성품이 이제 총체적인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 그거 하나만 알면은 모든 하나 다 관통한다는 것이죠. 오늘 무슨 말? 여기서 질문 취지는 세 가지 성품 가운데 어떤 법의 성품을 총체적인 성품으로 삼느냐는 것이다. 그 세 가지 성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성품은 뭘 얘기하는지 앞에 우리 공부를 했는데, 한 2주 빠지니까 좀 막 깜깜하네, 그죠? 근데 우리는 앞에 보면 10가지 이제 공에 대한 공부를 했죠. 10가지 공에 공부를 했는데, 다시 3가지를 얘기한다면 이게 위공, 무변위공, 공공을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군요. 그렇지 않으면은 변개소입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이 중에서 그 변개소입성의 상공, 그 다음에 의타기성의 자연생 역할, 즉 생공, 그 다음에 그 원성실성을 이제 성이공, 이걸 이제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뒤에 나오겠죠. 만약 모든 보살이라는 질문을 일으키는 취지다. 만약 모든 보살이 라는 질문을 일으킨 취지다. 이러면 만약 총체적인 성품의 공을 분명히 알고 나면 문득 송감하는 악취공의 가시리 없다. 이런 말미암아 또한 아직 정독하지 못함을 여인 것을 정상만의 과실을 여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더 올리는 걸 정상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얘기하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하게 하는 경우가 정상입니다, 사실은요.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는 물건 하나 더 올려놓는 것 같이. 그러나 불필요한 것을 이제 더 붙이는 걸 얘기하죠. 그래 더 붙여서 이제 얘기하는 걸 정상인데, 그게 이제 더 붙여서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정상만이 되는 거,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성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정상만에서 벗어나지, 바른 이해가 없으면 정상만의 과실을 가지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공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 의식의 최종적으로, 총체적으로 그 궁극적인 게 뭐냐? 의식의 공성을 얘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인류가 이제 많이, 발전해 와가지고, 신체를 자아로 이긴다든지, 마음을 자아로 이긴다든지 하는 차원을 이제 벗어났죠. 벗어났는데,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몸은 자아가 아니고 마음이 자아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의식이 이제 상위 의식으로 진입해가지고,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눈을 가지면서 궁극적인 의식 상태로 가는데, 그 최종적인 것이 바로 공성입니다. 마음의 공성, 의식의 공성이에요.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이제 케니 리버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 공이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이번에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을 듣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야신경에 보면은 이 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신 무아림설 신임 무색성향 미적분 무한계 내진 무의식계 이거 쭉 이야기 앞에 보면 무가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공을 무로 잘못 오해하면은 그냥 무생 무수상행시 색이 없고 수상행시 없고 아니비설신이 없고 색성향 미적분이 없고 이렇게 없다 하면은 그렇게 할 것도 없이 그냥 목이 없다 이래 버리면 더 간단할 건데 왜 그냥 이게 그렇잖아요. 뭐 목이 없어리면 지금 무생 무수상이 맞잖아요. 근데 이런 이해는 공을 무로 이해하는 잘못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색이 없고 수상행시 없고 아니비설신이 없고 하는 거는 색이 없다 하는 색 자체 어떤 실체성이 없다 내지하는 뭐가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전자님 말씀은 그런 잘못 오해하는 경우 너무 많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파산나 관수행법을 이제 강의할 건데 이 공에 대한 공부를 해와야 된다. 그래서 중론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오라. 이런 중론을 했어요. 근데 이 공을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거죠. 잘못하면 여기 악치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악치공이라고 하는 말은 허무주의를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떨어져 버리면 좀 곤란하다 얘기죠. 그래서 이 공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물질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모든 물질이 내재하는 실체성이 없는 게 공이다. 또 공이라고 하는 어떤 또 존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걸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수행법을 강의하시면서 몰랐던 사실을 이제 말씀을 했어요. 제가 깜빡 잊고 그게 좀 뭔가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하나 해결됐습니다. 그게 이제 쫑가파 대사의 남님의 지수행법을 강의했는데 제일 밑에는 남님이 보면 하사도 그러니까 하근기가 가는 길, 중사도 중사 중근기가 가는 길, 돌아가는 길도자를 상사도는 이제 상근기에 가는 길이 있는데 그 상사도 중에 지관수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님은 되게 해심일경을 근거를 하고 해심일경 소를 근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사시론 그 다음에 현관장론 이런 논설을 근거로 해서 총가파 대사가 저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보니까 한 대사의 마음을 집중해 갈 때 마음이 머무는 9단계를 얘기합니다. 구주심이에요. 사마타 수행에. 근데 이 구주심 마지막에 이제 평등주심이라 해가지고 평등한 마음이 생겨서 머무는 경지가 9번째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구주심을 어디서 받는가 하면은 대승기신론의 지수행법이 나옵니다. 대승기신론에. 거기에 원효선님께서 그 지수행법 주석을 구주심으로 주석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걸 보면서 물론 제가 좀 게을러서 유가사지를 안 들어가본 것도 있지만은 뭔가 조금 이렇게 의문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거기는 제극적 정심에서 전주 일심으로 해서 등지 경지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는가 하면 진여 300 들어간다, 빠르게 들어간다 이렇게 기술해 놨어요. 그러면은 이 등지 경지가라는 게 뭐 구주심 중에서 평등주심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주석에. 그런데 뭔가 이렇게 다 와닿는 게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진여 3배라고만 얘기했지 거기에는 어떤 신체적 어떤 변화라든지 마음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이 없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본문에 남님을 강의하면서 이 구주심을 얘기하고 평등주심에서 그 다음 오는 경계가 뭔가 하면 색계초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럼 색계초선에 들어가려면 저것도 어떤 조건에서 들어간다 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연삼매에 들어간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앞에 이제 진여에 대한 공부를
함으로해서 이제 같은 소승에서 이야기하는 선정과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선정이 같이 간다는 것이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얘기하자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새끼 조선에 들어간다는 거는 대승 기신론에서는 말하자면 진여산매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러면 새끼 조선에서는 들어가서 그럼 뭘 하느냐? 바로 거기서 이제 선정을 의지해서 바로 관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파사나가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대승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구주신 다음에 초선을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좀 자세한 부분인데, 신경안하고 신경안을 얘기합니다. 신경안. 그 다음에 신경안이 있어요. 신경안. 이제 몸의 경안과 신경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몸의 경안을 이제 얘기하면서 남림에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기운이 온몸으로 손끝, 발끝, 머리까지 쫙 기운이 뻗쳐나갑니다. 그래서 싹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자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경안은 뭔가 하면은 기본적인 기쁨이 일어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예요. 이 두 가지가 평등주시이며 설사 같다 하더라도 이 경안이 신심의 경안이 일어나지 않으면 새끼 조선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안에 대해서는 이제 보니까 새로운 어떤 해석이다 하는 거죠. 기운에 대한 얘기. 저거는 기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저거는 밀교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다른 데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요. 선악인문에도 그런 얘기 있고 그런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경안 다음에 이제 조선에서 다시 지수행하는 법, 그 두 가지를 또 들어서 얘기합니다. 의식을 대상으로 해서 지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공성을 대상으로 해서 지수행하는 방법을 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의식은 이제 명과 묘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의식에는 하나는 아주 밝음이 있고 하나는 묘, 갈미 있다. 이게 이제 주 관절, 이 두 가지가 이 관절 대상, 집중의 대상이죠. 지수행법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 관절 대상을 하면은 의식의 본질인 공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수습 차제를 이제 그걸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보다 더 이제 고차원적인 지수행법은 공성, 선정을 의제가 공에 초점을 맞춰서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 의식이 비어있는 공에다가 초점 맞춰서 수행하면 깊은 선정이 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공에 대해서 분석을 해간다. 분석해서 한 점 의욕도 없이 의욕이 다 사라질 때 이제 공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수습차제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습차제에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법문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습차제는 카마라실라라는 스님의 저술이에요. 그에 대해서 이제 존자님의 해설이죠. 거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관수행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수행 과정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좀 두리뭉실했던 것이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가서 효과가 있었던 거죠. 24페이지 총체적인 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남자야 만일 모든 보살이 공성의 모양을 잃거나 무너뜨린다면 그 모든 대성을 잃고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대성은 이 바로 공성이 그 핵심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밀교 수행에서도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공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이든 건강성이든 하나로 관통하는 게 공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성이 다른 이름이 연기법입니다. 자, 원칙소 1번 보면요. 질문하지 않는 과실을 판단하는 판별하는 문장이다. 문장에 두 부분이 취지가 있다. 먼저 왜냐하면이라 공의 성품과 모양에 대하여서 이름이 없는 가닥을 휘문하고 다음에 선남자 여우는 잃거나 무너뜨리는 모양을 들어서 반대로 가시의 없음을 나타낸다. 만일 모든 보살이 공성의 모양을 잃거나 무너뜨리면 그 모든 대성을 잃고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는 것에서 모든 대성이란 앞에서 인용한 대반야경에서 말씀한 18가지 공덕을 대성이라고 이름한다. 16공, 18공 이러는 건데 여기는 진짜 18공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읽고 무너뜨리는 것은 유가사지론 제73권의 설명 같다. 그 논수에서 단같이 말했다. 무엇이 보살의 대성을 읽고 무너뜨리는 것인가? 어떤 보살의 일체부에 모두 매우 심오하고 자성이 없다는 말을 듣고 문득 모든 번뇌가 타오르는 자성이 본래 없다고 집착하고 번뇌가 타오르는 자성이 없다는 거죠. 이미 생사, 삶과 죽음의 중병이 없다고 말한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몸 안에 생긴다는 열병이 돼서 병이 없다고 말하면 이 열병이 돼서 벗어날 수 없은 것 같다. 이것을 읽거나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이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서 제가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인데 열병이 났다 이게야. 열병이 났는데 이 자성이 없다 하는 말을 탁 듣고는 열병이 없구나. 지금 열병이 나고 막 몸이 열이 나는데 열병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같다는 거죠. 그래 이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지시되냐? 내가 열병이 났다면은 열병 난 그 자체의 자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열병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대성을 읽고 무너뜨린 것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야심이 아까 얘기했듯이 무생 무수상이시 무아림시세 무뭐 이 무자는 내 자는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지 그냥 색이 없고 정말 수상의식이 없고 이래서 그냥 목이 없는 것 같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이해가 되시죠? 차자를 갖다가 무라해가지고 이 자체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차자는 있긴 있는데 내전에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공이라는 얘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병에 대해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다. 이것을 읽거나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일어난다. 이 비유로 말미암아 읽거나 무너뜨리는 보살도 역시 그런 줄 알아야 한다. 유가사지론 제36권에 의하면 정이 가거나 송감하는 악취공을 읽거나 무너뜨린다고 이러는다. 그러니까 정이 간대. 공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붙일 수도 없고 더 이상 송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더 붙일 수도 있고 송감할 수 있다면은 바로 이거는 악취공을 이야기하고 이 악취공을 이제 바로 읽거나 무너뜨린다고 일어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논수에서 단같이 말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부처님 법에 대해서 모두 읽거나 무너뜨린다. 첫째는 물질 등의 법에 대해서 물질 등의 자체에 대해서 자상을 가설함이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자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정익의 집착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자상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 차자는 같으면 차자는 자체 성품이 있고 자체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정이 가는 거죠. 더 붙이는 것이다 이죠. 그건 사실 그런 건 아니다. 던지면 깨져버리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거고 자체 모습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이제 자상인 자성을 가설한다 하는 거는 다른 말을 하면은 절대주의라고 그럽니다. 절대주의.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근거라는 거죠. 둘째는 모양의 초수를 가사람에 대해서 모양의 의지를 가사람에 대해서나 말을 예인, 자성, 승인법성에 대해서나 모든 종교 다 있는 바가 없다고 말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감손의 집착을 일으킨다. 이런 말은 뭔가 하면은
여기는 내장 실체가 없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뭘 얘기하나 모형 의지처를 대해서 말하거나 뭐 자성, 이성, 이법 이런 것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 건가?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실체가 이 자체가 없다든지 성의제가 없다든지 이 둘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렵기 때문에 컵이 있다면은 이제 이 감손의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컵은 보면은 이제 이게 모양이 없다. 이렇게 이제 모양이 있는데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의제가 없다. 이래 버렸다. 성의제는 뭘 얘기해? 공을 얘기하지. 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사천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이 성의제에 대해서도 같이 부정해버리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여인, 자성, 성의, 법성에 대해서 모든 종교 다 있는 바가 없다고 말한다. 공이라 하는 게 내장 실체가 공하다 하는 게 분명히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마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감손의 집착을 일으킨다. 나아가 악취공을 말아 일으거나 무너뜨린다고 이러면 이거는 허무주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정의하는 것은 절대주의고 실제로 부수지고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성이 있고 모양도 있다고 이래 보는 거는 이거는 절대주의를 얘기하고 또 모양 자체도 다 무너뜨리고 공도 다 부정을 해버리는 거는 감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허무주의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 둘 다 이건 악치공이다. 이 악치공은 절대주의도 악치공이 들어가네요. 근데 악치공이라 하는 거는 유를 근거한 절대주의, 그런 상견이라고 또 무를 근거한 허무주의, 그건 당전이라고. 이 두 가지를 다 들어서 악치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악치공이 뭘 악치공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악치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열매 있잖아요. 열매를 하나를 싹 잡당기면 수많은 열매가 같이 딸려오는 이렇게 뭉쳐있는 듯이 딸려오는 걸 그런 걸 이제 비유를 보통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잘못된 걸 그냥 수많은 잘못된 견해가 딸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치, 취하는 게 이제 뭔가 뭘 치자니까 그렇습니다. 악이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얘기죠. 악치공이란 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뭐 자체 성품이 있고 모양이 무너뜨리지 영원하다 이래 집착하면 안 되죠. 매 순간순간 변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오는 건데 뭐 데카르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이 세계관이 바로 그런 것이죠. 드러나 있는 것, 이 드러나 있는 것을 뭘 하는가 하면은 지도화하는 거죠. 지도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자연이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에 쏙 빠져있는 거예요. 이 지도를 작성한 자가 빠져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관과 우주관인데 인간관에 대한 얘기를 이분법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기가 보여주지만은 그것을 제작해서 보여주는 본인이 빠져있다는 거죠. 얘기하자. 이제 그걸 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뭔가 하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도를 작성한 사람도 거기에 포함된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기본적인 사고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고정되기가 드러나는 것을 기술하는 거. 이것이 매수는 진화학을 한다든지 변해에 간다 하는 시각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성이라든지 이게 또는 그 자상이라든지 자성 자체 성품을 얘기해 자성 자체 모습을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있음을 근거한 사고방식이죠. 얘기하자면. 그래 이제 요즘은 이 시기가 변한다는 거, 자기 자신도
우주의 한 부분이고 자연의 한 부분이고 다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변해가고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정설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옛날에 또 그런 뭐 유명한 사람들도 그런 그런 걸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 드러나 있는 것을 이제 그 기술하는 방법을 표상 뭐라더라 패러다임이라 표상 패러다임이라 보니까 표상 패러다임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잘 이런 걸 공부하면서 옛날에 이제 이 글로 온 어떤 사상이라든지 역사를 보면은 많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요즘 굉장히 많이 진화한 거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까다로 그대는 응당자시 듣고 자시들을 마땅히 그들을 위해서 총체적인 공성의 모양을 말하겠다. 네, 총체적인 공성의 모양을 말하겠다는 거죠. 서남자의 만일 의탁이의 모습과 원성실의 모습 가운데 모든 분류의 잡념과 청정의 변개 소재의 모습이 필경의 성품을 떠났다면, 또한 이 중에서 도무지 얻을 바가 없다면 이러한 것을 대성 가운데서 총체적인 공성의 모양이라 안고 한다. 아, 이게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이제 변개 소집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예. 잡념과 청정의 변개 소재의 모습, 필경의 성품을 떠났다면 이런 말이죠. 또한 이 중에도 도무지 얻을 바가 없다면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변개 소집상이라 하죠. 제가 좀 뺐다가게 글씨도 뺐다가게 좀 흘러가는데 붓글씨를 쓰면 명필입니다. 제가 이걸 알아요. 글씨를 쓰면 명필. 아이 또 자아자찬하게 되네, 그죠? 의타 기성. 뭐 성품 성자 써도 상관없습니다. 원성실성. 자, 여기에 이제 변개소유 두 개가 있죠. 능 변개소집이 있고 소 변개소집. 뭐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잘 알다시피 청정입니다. 그렇죠? 뭐 요거는 뭔가 잡념이에요. 여기 그래도 네, 봅시다. 잡념이네요. 잡념이 아니고 영.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의탁이상이 왜 잡념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일부분의 청정은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잡념이라는 것은요, 그 의탁이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잡념 의탁이고 청정 의탁가 있습니다. 잡념 의탁은 뭔가 하면 변개수의 청정 의탁은 바로 원성 실성을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변개 소입생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변개 소입생에는 뭐가 없냐면은 잡념도 없고 청정 이 두 가지가 다 없다 그랬어요. 여기 얘기는 그런 거. 그래, 잡념과 청정의 변개수의 모습, 필경의 성품을 떠났다면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도무지 이 중에서 얻을 바가 없다면 이런 것을 대성 가운데 충분히 공성의 모양이란다. 그러니까 말에 풀이하면은 두루 히알에서 집착하는 바의 모습이죠. 그럼 우리가 집착하는 모습에서인데 이런 거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이 집착하는 건 뭐가 있다고 보는 건 다 착하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변개 소입사에서 나타나는 건 대개 둘 중에 하나예요. 있음과 없음입니다. 근데 이게 있음과 없음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의탁인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습은 이 다른 말로 연기를 얘기합니다. 연기를 얘기하고요. 원성실성은 뭔가 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탁이성 위에 변기소입성이 사라져버리면 바로 의탁이성이 바로 원성실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원만하게 실성을 이룬 모습이죠. 그걸 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이라고 얘기하는 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변기소입상이 없는 것, 변기소입성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공이다. 그럼 그 공의 세계는 뭔가 하면 연기의 세계이고 공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명확하다고 얘기하는 말 그런 거죠. 그래서 공성은 뭘 얘기하느냐? 이제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이 총체적인 공성이 뭐였다. 예, 이해가 되시죠? 내가 두려위 아래서 집착하면은 집착하는 대상들은 나타나는 건 둘밖에 없어요. 있은 거 없은 거 다 나타나는 거. 변하지 않고 다 고정되어 있는 거 나타나는 거. 그런 거는 전부 다 변기소입성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 진실은 뭔가 하면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거고 본질은 그 자체가 원성실력에 비해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변기소입성의 잡념과 청정이 없다는 거죠. 잡념과 청정이 없다 하는 거는 변기소입성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앞에 공부할 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존재하는 거는 없애야 할 대상이 있고 없앨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면 없앨 수 없는 건 두 개가 있고 없애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 없앨 수 없는가 하면 변기소입성은 없앨 수 없어요.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거고 원성실상 공성이기 때문에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의탁이성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변화하기 때문에. 근데 이치는 너무 간단해요. 세상 모든 건 변한다. 상호 의존하고 있다. 그럼 내전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 착각하고 사는. 네? 요리 착각하고 사는. 그러니까 다 착각하고 사는 거. 사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도 인류가 100여 년 전부터 이제 상위 수준의 의식으로 좀 지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자기 몸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현대 물리학하고 고전 물리학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관찰된 대상이 다 진실을 생각했지만은 관찰 대상, 관찰자의 영향을 받아 변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현대 물리학을 들었었는데 이게 의식이 진화예요. 이게 발전한 거죠. 쉽게 말해 관찰자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관찰자를 인식했다 하는 거는 자아를 여기던 몸과 마음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아를 초월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상위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이는 자아를 초월해서 보이는 세계가 뭐냐 하면 바로 연기법이에요. 아, 모든 상호 관련을 갖고 있구나.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되고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뭐죠. 그래서 이에 대해 무지하는 건 뭔가 하면 화석연료를 많이 써 도로 왕창 불고 맛있는 고기를 왕창 잡아서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환경 오염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환경 오염이 돼가지고 생물권이 죽어버리면은 그 위에 있는 인간계도 같이 없어져버려요. 죽는 거예요, 같이. 정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일 밑에 이제 원자의 세계라면 그 위에 뭔가 하면 물질의 세계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생물권이 있고, 그죠? 생물권이 또 보면은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그죠? 그 위에 이제 뭔가 하면은 인간이 있다. 근데 인간이 무지해가지고 인간의 무지는 뭡니까? 인간의 무지는 오염을 시키는 거죠. 환경 오염이죠. 환경 오염을 하면 하나는 먼저 살생에 고기 먹는 거고 하나는 이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환경 오염되면은
이 동물의 세계도 죽고 식물도 같이 죽어버려요. 그럼 그 밑에 물질의 세계와 원자의 세계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요 생물권 요것이 죽어버리면은 요인 인간도 같이 죽게 되버리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물질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 와가 막 이제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환경 오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고기를 먹지 말자, 화석 연료를 갖다가 자연 에너지로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상위 수준의 의식, 이 관계성을 파악하는 모든 상호 관계를 갖고 있지 다른 게 아니다. 이게 전부 다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특히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층을 갖다가 파괴되어 버리면 위는 무너져 버려요. 밑은 그대로 있지만 위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아관념이 강할수록 파괴력이 있습니다. 날아갈 생각이 있으면 바로 적이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생기죠. 근데 이제 관계성을 보면은 파괴를 멈추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인간이 무지스럽고 한편은 인간이 또 이 그 상위 수준의 의식이 진화해 가기 때문에 결국 이 인류의 희망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의식이 달린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모든 건 관계성으로 싹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남녀의 차별이 없어지고 남녀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없다. 황식 인종이죠, 백식 인종, 흑식 인종 색깔을 논하지 않는다. 얘기하죠. 국가의 차별이나 사상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싹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벌써 이 변개 수입성이 없어진다는 거는 자아관념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이제 공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의탁이 세계, 연기 세계 속에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본질은 공성이 평등하지만 차이 세계도 보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차별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계통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탁이성도 그냥 소멸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원성식성 소멸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명료합니다. 네. 39번 경험. 사마타 위파사나 모든 산매를 섭수한다. 자시보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사마타 위파사나 몇 가지 뛰어난 산매를 섭수할 수 있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공성에 대한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산매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자, 이 산매라고 하는 게 이제 참 중요한데, 416페이지. 부처님께서 자시보살께 말씀하셨다. 선남매 내가 말한 것처럼 한량없는 성문 보살 열애에게는 수많은 종이 뛰어난 산매가 있다. 모두 다 이 사마타 위파사나에 섭수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많은 산매가 있지만 그런 산매 종류는 전부 다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이 다 포섭이 되는 거예요. 자, 40분의 경우 사마타 위파사나의 분이 세존이시여 이 사마타 위파사나 무엇으로서 원인을 삼습니까? 선남자여 청정한 계와 청정한 들음과 사유로서 이런 바른 견해가 그 원인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 내가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 이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계라는 거죠. 청정한 계는 도덕성을 얘기합니다. 청정 들음과 사유라고 하는 법문을 듣고 사유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견해가 이제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해서 바른 견해가 딱 섰을 때, 그러니까 도덕성과 바른 견해가 원인이 돼서 사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돼. 그 사람이 도덕성도 없고 바른 견해가 없는 사람이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죠. 도덕성이 참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바른 견해가 매우 중요하죠. 이 도덕성이라 하는 건 뭔가 잡념을 말에 들어주는 거고요.
바른 견해라고 얘기하는 건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이 없는 사람 수행을 하면 온갖 잡념에 망상이 많이 시달릴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없으면 수행이 엉뚱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바른 길을 못 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질문할 게 있습니까? 그 사람 질문할 거 없죠? 아까 제일 처음에 이런 신경함을 예. 그 조선 쪽으로 이야기했거든요. 예. 우리가 아는 조선 정당이 신경하는 정당이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조선 이야기는 신경하고 신경한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초선으로 들어갈 때는 적어도 이제 들어가려면 조건이 몸이 사라져야 돼요. 몸이 사라지면 신경안이 옵니다. 그 다음 심경안이 와야 돼요. 마음의 경안이 와야 돼요. 그러면서 초선을 들어가는데 초선을 들어갈 때는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상을 파악하는 심, 또 미시하게 또 이 살피는 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쁨, 즐거움, 그 다음 마음의 동료가 없어야 돼요. 심일경성이래요. 그러면 다섯 가지 딱 합해지면 초선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 초선은 뭔가 다섯 개의 덕계가 없어야 돼요. 담력과 성냄과 들등과 그 다음에 혼침과 의심 이런 덕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산노래 보였거든요. 그걸 네. 선생님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 그걸 다 잘 들어야 됩니다. 세계 초선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에요. 노력하면. 진여삼매라 그러니까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성 귀신은 그 이전 진여에 대한 공부를 한 거예요. 진여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진여를 공부한 거하고 공부하지 않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공부를 했으면 그 선정이 들어갈 때 진여삼매가 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초선을 얘기하는데 이런 선정은 대선과 소선이 다 공유하는 선정입니다. 특징이 그런 거죠. 그래서 진여삼매도 쉽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계와 청정이 들은가 사유로서 바른 견해가 그 원인이 된다 얘기했잖아요. 앞에 대선 귀신을 공부하면서 진리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면 그 삼매가 진여삼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색계초선을 얘기함으로 해서, 이 대성불교에서 왜 선정을 의지해서 이 바사나 수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거고, 그 색계초선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신경안과 심경안이라는 게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 앞에는 구주심이 있고, 신경안은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자비수관하면 다 저는 그 오늘 듣고 네. 이제 새롭게 예. 몸이 사라지죠. 이제 알겠어요. 확실하게 돼요. 그리고 잠에서 깰 때 의식이 탁 깨어나, 눈 뜨기 전에 의식이 깨어날 때 온몸의 기운이 쫙 뻗쳐가는 사람들은 신경안이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얘기하자면. 그걸 똑바로 분간 못했거든요. 예. 신경하고 심경하고. 예. 근데 신경안은 이제 마음 경안이라고 하는 기쁨이 와 있어요. 환희. 그리고 평안. 이게 와 그런 있어요. 걸 느껴봤는데 신경하는 걸 몰랐었어요. 예. 그렇게 와야만 이제 새끼 초선 들어갈 거예요. 초선, 새끼 초선 들어가면 보통 2선, 3선, 4선 얻기가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라한테는 되게 새끼 4선 중에서 아라는 많이 되니까. 근데 이건 대성이잖아요. 대성인데, 의식을 주관치 대상으로 할 때는 새끼 2선정이 가야 의식을 주관치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선에서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고 새끼 이선정에서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사라져요. 그럼 의식만 남거든요. 그때 비로소 의식을 주관하는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거죠. 구주심을 통해가지고 세계초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구주심을 통해서 세계초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심 다음에 이제 구주심에서 이제 마지막 평등주심에서 심경안과 심경안을 얻어야만이 새끼 초선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세가 집정심이나 평등심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심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심. 뭐? 아니 그러니까 뭐 체급 적정심이라거나 훈련정심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심의 문제지 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머무는 단계를 얘기하죠. 9단계 마음이 머무는 단계에서 이제 이게 나타나는 이제 몸의 현상이 이제 신경하이고, 그제 마음의 현상이 마음의 환희심, 병안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럼 구조심은 거의 마음의 단계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내가 일단 마음 대상에 한 대상이 내 마음을 집중시키면 마음의 문제죠. 집중하는 상태가 9단계를 나눠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9단계를 나눠서 설명 마지막에 이제 평등한 마음에 머무는 상태에 오면은 몸에서 신체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신경환이에요. 근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초보 수행자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계속 네.